네, 2020년 1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네요. 대한민국도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제목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부재입니다. 뉴시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제가 한 것에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라며 매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네, 허위 보도는 아닐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 행위다.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게 보도했네요.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재청에 대한 재가를 하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 낙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 총장도 징계 결과를 수용해라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근데 이 수용하지 않고 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니 괘씸하다 이런 얘기죠. 청와대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를 하니까 여권에서도 일제히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항명하며 윤 총장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성 논평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다 라고 또 비난을 했고, 서른 의원은 이 양반은 좀 말을 험하게 하죠.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합당하다. 지금 제가 서론해봐 당신 입 닥쳐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품위 없게 합니까? 신동근 최고위원,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제왕적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제왕적 대통령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일반 행정에도 투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내년 2월 19일부터 새 아파트를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전 월세로 내놓지 못합니다. 내놓으시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해야 되는 새 아파트에는 무조건 세대원을 분리하지 말고 전원이 입주하셔서 2년 이상 사셔야 됩니다. 어기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없는 돈으로 집을 사서 전월세 놨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하는 실입주자들은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지금 대출도 많이 묶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파트 실입주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룰이란 걸 자꾸 바꾸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룰에 따라 준비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파트가 부족하면 공급을 늘려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내놓습니까? 자꾸 정부가 결정한 건 따라와라 하는 이런 오만한 모습, 제왕적 대통령 모습.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독재냐 아니냐는요, 행정이 모든 걸 결정하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행정이 모든 걸 결정하면 독재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 새로 입주해야 되는 아파트에는 무조건 2년 이상 들어가서 실입주해야 된다. 첫 번째 입주할 때.
이거 행정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했으니 무조건 지켜라. 이거 행정입니다. 제가 전 시간인가 이틀 전인가 재가라는 말은 이거는 군주정을 할 때 쓰던 그런 표현이다. 결재가 정확하고 아니면 승인이라고 한다든지 민주국가에서 그게 옳다고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재가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일 뿐이지 알았다라고 한 거지 그렇게 하라라고 한 거지 거기에 불복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따라오냐고 이렇게 행정 갖고 권위를 내세우고 강요를 합니까? 이게 독재입니다. 이런 게 독재. 행정이 다 모든 걸 결정하면 독재입니다. 옛날 사또 재판이라고 그랬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 안 됐을 때 사또가 누구 잡아라 그래서 수사를 한 다음에 니 죄를 네가 이렇게 해라 하고 막 니 죄를 네가 그랬다 두드러 패서 고문해 갖고 그 범죄 행위를 자백받아 갖고 너를 뭐에 처한다 하고 곤장 100대 한 다음에 또 본인이 때려라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다 하고 처형까지 처벌까지 다 하고 이게 바로 독재라는 거죠. 지금 문정부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저는 최근에 이제 백신을 미국과 영국에서 등 이제 주요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접종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저 나라들은 원칙에 충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원래 초만 해도 원래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확진자가 많았다고 할 때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특히 문정권 사람들. 우리나라 K방역 잘한다 자랑하면서. 근데 영국은 또 의료 시스템이 우리만큼 발달도 안 했으니까 확진자들이 집에서 끙끙 앓는다 그런 얘기 듣고 집단 방역을 한다 그럴 때 저거밖에 안 되나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백신을 개발했어요. 코로나 창궐할 때 방역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갖고 올겨울 들어서 북반구가 겨울이 되니까 확진자 늘어나니까 결국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해냅니다. 가장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는데 이게 미국과 영국이 합작해서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독일 계통이고 모더나는 미국입니다. 주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백신이 이쪽 계통인데 여기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다가 시장을 맡기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게 있으니 누가 해결해봐. 정부는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해봐. 그리고 공정하게 가도록 관리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 외에 시노팜 중국, 시노팩 중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전파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백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중국이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보도는 새로울 게 없죠. 그 다음에 가말라야 연구소, 러시아에서 백신을 거의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대국이니까 이거는 역시 제국주의를 한다니까 하겠죠. 네. 결국은 뭡니까? 미국과 영국이 빨랐다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서 스스로 해결하게 가장 빠른 거고 중국은 자기네가 발원지니까 해결책도 갖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하나의 자기도 패권 국가로서 거느리는 나라가 있으니까 또 하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까? 네, 이렇게 푸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아파트 문제도 시장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불복해서 재판을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걸 맡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자꾸 감나라 배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이 개발해냅니다. 케인즈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던 영국과 미국이 승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북핵 문제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놓으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북핵 심각해지면요, 저 같은 사람, 저도 방법이 있어요. 또는 무기회사 다 창조적으로 북핵 제거하는 아이디어 냅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작전 수명 30년 넘긴 오래된 전투기들 많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렇게 띄우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면 원격 조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오래된 전투기에다가 사람은 빼버리고 무인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량의 폭탄을 달거나 조종실에도 태워가지고 그거는 미사일보다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북핵 때리는 무기로 쓰자. 어차피 폐기할 무기인데. 어떻습니까? 돈 거의 안 들이고 할 수 있죠. 크루즈 미사일 쉽게 만드는 거죠. 네? 빗 맞아도 별로 아까웠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아이디어를 툭 터지게 하면요, 경쟁시키면 많은 아이디어 나옵니다. 북핵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김정은 암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 푸는 것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자력 불안한 거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거의 다 풀어놨지만 시장에 맡기면 바로 나옵니다.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뭐 환경, 지금 우리나라 환경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것도 시장에 맡겨보세요. 쉽습니다. 아파트값 시장에 맡기면 더 쉽게 잡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관리하고 정확한 평가를 해주면 돼요. 백신 너희 FDA에서 승인해 줄게 아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왜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해서 실력도 없으면서 정부는 관리하고 판정만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기업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문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보자라 얘기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필리버스터 할 때 주호영 야당 대표가 문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었어요. 일종의 조롱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아직도 뜨거우신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드셨나요? 지금 제 머리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로 통합과 공존을 한다면서 윤석열은 왜 내치죠?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희 국민이고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험하지 않고 이 상상력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인들이 몇 명이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뭐 성명을 냈던데 그분이 얘기하는 뭐 검찰 이거는요, 상상 속의 검찰이에요. 현실과 다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걸 믿고, 문인들은 흔히 소설을 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되죠. 자기는 다 할 수 있지. 해보면 안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선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를 받으려면 청와대 분위기는.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민정시찰을 합니까? 예? 뜨문뜨문 밖에 나서 국민 만나고, 그것도 상당 부분은 부인이 먼저 가서 한 다음에 뒤따라가고, 부인 대동하고 가고. 이분이 국민을 소통하려고 쉽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겁이 많아서 못 나오는 분이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려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거짓말이죠. 대통령이 브리핑하려면 본인이 딱 꿰고 있어야 돼요. 원고 없이 쫘르르 나가야 돼요. 수치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지.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 열겠다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지만 코로나 전에도 아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나갈 배짱이 있어요? 옛날 박정희는 뭐 학생운동 쓸 때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고려대학교 들어가서 뭐 어쩌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사실이던데, 그 말은 배심이 있습니까? 안보위기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에 동분서주하겠습니다. 도쿄, 평양도 가겠습니다. 워싱턴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 안 될 거다라고 보도했는데, 지금 모든 보도를 보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 한 곳에 못 열리는 걸로 나왔죠. 그때 문 정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뭐 코로나 탓도 있지만은 일본도 뭐 우리 인정 안 해주고 뭐가 됩니까 지금. 도쿄올림픽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일본이 노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이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구질구질한 내용들 많은데, 뭐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적재정서의 능력과 적재조서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징계위원회 멤버들 그렇게 구성했어요. 신성식 대검 반부패 형사부장 빼면은 비검찰로만 다 3명 모아갖고 한 건데, 코미디지 코미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자기들끼리의 차별 없는 세상, 자기들끼리도 싸울 겁니다. 나중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웃기는 얘기죠.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머릿속에 이불 속 활개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상당히 대통령이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이러한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읽어보고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셔야죠. 대통령은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된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행정권이란 거는 법률과 헌법에서 허용해 준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헌법을 다시 한번 법률가 출신이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헌법 정신에 헌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측근들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사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치가 엉망일 때, 독재가 이루어질 때 대통령이 굉장히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착한 사람. 그럴 때 그 측근들이 호가호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휘두르고 독재를 하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중국 사회에서 쭉 한번 아주 중국 황제들, 마지막 황제들, 이렇게 약했어? 할 정도로 우습습니다. 간단한 예를만 몇 개 들어주면 우리나라 고려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에요. 공양왕. 이성계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왕인데 공양이 뭐 갖다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신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 경순왕. 공경하면서 순하게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묘호는 누가 붙여준 거예요? 이성계가 붙여주고 왕건이 붙여준 거예요. 굉장히 무력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왕이었던 얘기죠. 그럴 때 그 나라는 독재가 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글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좀 굉장히 저는 대통령이 머릿속에서만 있고 행동은 겁이 나서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했는데 나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른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말 들어 이렇게 뭐 겁을 줍니까?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다. 좀 지나면 이제 5.18 왜곡금지법, 뭐 세월호 뭐 무슨 법 쭉 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막힐지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못 막으면 그때 가서 와르르 무너지면 또 뭔 탓이라 그러겠죠. 대통령님, 한번 당신의 취임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밤에 잠 안 올 때. 그리고 한번 깊이 명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철학을 한번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